황희찬은 저돌적으로 박스로 침투하는 유형인데 오른발이면은 약간 이렇게 치고 와서 크로스로 좀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 근데 왼쪽에 있으면은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로 때리거나 그쵸. 오른발로 플레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쪽 오른쪽이 조금 그렇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어떻게 쓰는지. 자 9분 동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얘는 패스 미스도 많고요. 압박도 그냥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인이 이제 들어오네요. 좀 빨리 들어옵니다. 백승호 선수가 약간 손을 부상. 들은 게 좀 있었죠? 손을 들면서 약간 부상이 좀 부상 왔고. 의심. 네, 근데 저렇게 손을 들고 나갔다는 얘기는 좀 뛰기 어려울 거예요. 전반전은 진짜 재앙에 가까운데요. 이 정도면은 슈팅 한 번 없고 코너킥 한 번 없고 근데 뭐 강인이 들어왔으면 이겨. 그리고 이제 희찬이도 갔잖아 다시 오른쪽. 아까 하는 거 보면 황희찬은 그냥 빼야 될 것 같아요. 황희찬! 와, 희찬 되잖아. 이 사람이 예술이었다. 왼쪽으로 가면 된다니까. 야, 황희찬 팬들 이상했다 그냥. 왼쪽으로 가면 돼. 이 사람들 말이야. 와 강인이 씨. 야. 우와 씨. 야. 미쳤다 진짜. 야, 근데 그리고 또 황희찬이 오른발을 잘 잡았네 이렇게. 잘 뒷발도 잡았어요. 잡았어요. 툭. 뒷발. 잘 잡았어. 터치도 기가 막혀. 잘 잡았어요. 뒷발로 잘 잡았어. 아, 좋아요. 우와, 아, 씨. 좋아요. 서령우죠. 와 강인이 미쳤다 진짜 씨. 이강인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클래스가 달라져. 완전 경기가 달라졌어. 완전 달라. 클래스가 완전 달라. 와. 그냥 성우 씨. 앞으로는 그냥 이강인 황인범 내려서 4-3-3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4-2-3-1 말고. 야, 좋다. 중거리 한번. 야, 이거 이게 볼 뺏긴 거지. 예. 강인이 발목 들어간 것 같아. 강인이 발목 찝힌 것 같은데? 그리고 선수들이 멈춰 있었어요. 강인이 쓰러지니까 파울 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멈췄던 것 같아요. 그럼 안 된다니까. 다 멈춰 있었어요. 부은 거 아니지? 일단 부어 오른 거야? 못 뛰겠다. 부어 올라 못 뛰고, 보이는데요? 못 뛰는 부어 오른 거 같지? 예, 부은 것 같아. 부은 거 같지 지금? 오늘 탈출의 단독으로 호엘리에서도 말이죠. 요 1+1 예? 기획 특가입니다. 호엘리의 옴무 멘즈 기획 세트 1+1 특별 쿠폰 더해가지고 오늘 완전하게 대박 세일입니다. 예. 이건 그리고 이미 올리브 영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끝난 거예요. 예, 맨즈케어에서 1등을 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뷰티 앱 중에 되게 유명한 화해라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어허. 거기서 300인 설문에서 제품 만족도 99점을 받았다고. 100점 만점에서 끝난 거야. 아이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세트를 3가지로 만드셨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옴무 멘즈 기획 세트 샴푸 세트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 샴푸 세트가 뭐냐? 카페인 샴푸, 그리고 그다음에 바디워시. 예. 아디오씨. 원래 정가 71,000원인데 58% 할인해서 3만 원에 드립니다. 3만 원. 자, 올인원 세트는 올인원 로션하고 바디워시 요거 원래 65,000원인데 네. 무려 54% 절반 이상 딱 저희가 할인해서 3만 원에 드립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퍼퓸 세트 온브 퍼퓸하고 타투 퍼퓸 원래 75,000원인데 무려 41% 할인해서 44,000원. 사실 그러면 친구랑 커피 한 잔 먹을 때 이거 그냥 사는 겁니다 다.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쓰는 거 아니야. 이거 2개면 더 쓰는 거 아니야. 한 번 안 먹고 딱 사면 되지.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 딱 구입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계속 또 할 수가 없잖아. 재고가 소진되면 예. 마감합니다 이벤트.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 하면은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샴푸 세트, 올인원 세트, 퍼퓸 세트가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많이 급포엘리오 뭐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에 기획 세트를 할 때 이럴 때 쭉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축구 비길 수도 있지. 예. 뭐 가끔씩 뭐 질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버리면 아니 홈이잖아. 오만은 사실 피파 랭킹 보이지도 않는 팀이고 여기 조에서도 4위 사실상 뭐 떨어질 팀이란 말이야. 그런데 결과를 떠나서 뭐 결과도 충격적이지.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오만에게 비긴 적이 없어요. 예전에 2003년에 쿠엘로 감독이 있을 때 예. 원정 가서 한번 졌지. 그렇죠. 그래서 오만 우리가 쇼크였죠. 오만 쇼크라 불렀지. 그 경기 빼놓고는 그 말 그대로 쇼크 그거 빼놓고는 우리가 다 이겼어. 근데 오늘 홈에서 비겼단 말이야. 그것도 내가 그랬잖아. 내용이 많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 막 걔네들이 우겨 밀어 넣었어. 막 아이씨 축구가 이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아니잖아. 이건 내용 결과 둘 다 못 챙겼잖아요. 그치 다 경기력, 내용도 결과도.
근데 이게 우리가 나는 솔직히 우리 본선 가요. 그렇죠. 북중미 월드컵 본선 내년 못 가.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지역에선 통과에 목매는 팀은 아니잖아 사실.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줘야죠.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우리는 모든 월드컵을 다 진출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의 티켓도 늘어났잖아. 무조건 가는데 우리 그러면 본선에서 어떤 경기력, 어떤 경쟁력인데 이 경쟁력은 아니지 솔직히. 근데 이 경쟁력이 그러면 이 핵심이 뭐냐? 나 오늘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강인 없을 때, 이강인 있을 때, 이강인 부상으로 없을 때. 그러니까 즉 이강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풀려. 이강인이 막 미친 볼터치 이런 게 있으니까. 패스 있으니까. 이강인이 없으면 못 보겠네 막 이런 게 나와. 안 돼. 그럼 이건 무슨 의미야? 재능 축구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황인범 선수랑 김민재 선수까지 없었다 보니까 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빛을 냈던 그런 순간인 거고, 어쨌건 간에 선수 몇몇의 재능에 굉장히 많이 기댄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없을 때 그게 매우 크게 드러난다. 전술적으로 무언가 만들어가는 거는 부족하다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첫 단축도 잘못 껴졌다. 예, 그렇죠. 시작부터. 선발 라인업. 그쵸. 왜냐면 뭐 황희찬을 오른쪽. 포지션으로 바꾸고 했는데 그 전반전도 안 좋았던 게 오른쪽 측면 황희찬 서령호였잖아요. 그렇지. 거기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부터 잘못됐어요. 예. 그러니까 황희찬이 부상을 안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복귀했잖아. 울산에서. 예. 그러니까 나는 오늘 두 가지의 미스가 있었다고 봐. 선수 개개인들의 컨디션 체크. 아, 그쵸. 황희찬. 또 하나 황희찬 선수는 물론 폼 좋았을 때는 오른쪽도 가능해.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황희찬의 그 폼을 최고로 끌어올 수 있는 위치는 왼쪽입니다. 아니면 가운데. 왜냐하면 오른발잡이에서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갖다 놓잖아. 예. 그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안쪽 접고 들어가는 게 안 되니까 되게 막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황희찬과 소니를 어떻게 가장 좋게 공존시킬 것이냐 이 얘기가 우리 화두 중에 하나 있잖아. 그렇죠. 벤투 때 항상 그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황희찬을 왼쪽 쓰고 소니를 가운데 프리롤러 쓰고 주고. 그렇게 어쨌든 보면 여러 가지로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꾸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황희찬이 오른쪽이어서 처음에 그럼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좀 늦게 들어왔고 하루 뭐 소속팀에서의 뭐 출전 시간 이런 게 고려됐나? 근데 역시 오른쪽에 세워놓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금방 얘기한 게 그거잖아. 선발부터 첫 단추 잘못 꼈다. 그러니까 예. 컨디션 체크 미스, 활용 미스. 딱 두 개죠. 근데 이제 그게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 죽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아까 생기냐면 부보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 오늘 황인범이 뽑았는데 결국 부상을 안고 있었던 거야. 네. 결과적으로 명단 제외됐어. 네. 자 그러면 가운데에서 봐요. 백승호, 박용우야. 아니 백승호 킥 좋은 거 인정. 하지만 우리 다 이게 앞쪽으로 막 킬러 패스 유형은 아니잖아. 네. 슈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렇지 그 킥이지. 그리고 박용우는 뭐 사실 패스 예. 재능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황인범이 없는 상태에서 백승호, 박용우니까 볼줄이 여기 없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서도 못 푼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다 죽어 앞에가. 예. 그런데다가 김민재도 없어.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왼쪽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또 이제 패스를 뿌려주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김민재도 없다 보니까 도리어 그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되기 전까지 가장 볼을 많이 만지고 가장 볼을 많이 끌고 올라가면서 패스를 주는 선수가 조유민이었어요. 그나마. 예, 조유민이 끌고 올라왔는데 조유민도 사실 줄 곳이 없으니까 계속 멈칫멈칫하는 장면도 있었고 조유민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주는데 오른쪽으로 줘봤자 설령우 황희찬한테서 계속 끊겼죠. 그게 반복됐죠. 그러다 보니 이강인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한국 대표팀이 단 한 번의 슈팅도 없었고 단 한 번의 코너킥도 없었고 없었어. 아무런 공격 상황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와, 나 진짜 이거 홈인데 난 이 말이 되나 싶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세용지마 전화이복 뭐라 불러도 좋은데 백승호 선수가 안타깝게 부상으로 이렇게 손 들고 좀 빠졌습니다. 햄스트링 좀 올라온 것 같아. 예. 느낌은 보니까. 그래서 이강인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까 했던 부족한 어떤 이 볼줄을 기가 막히잖아. 이강인은 천재 맞아요. 예. 자, 그 골 들어갈 때 한번 장면 봐봐요. 내가 사실 이강인 이거 소름 돋고 막 소리 질렀잖아. 우리 왜 그랬냐면 저기서 왼쪽 저 측면. 침투하는 저 가운데 저기 보면은 저 우리 앞쪽에 3명이 있잖아. 빨간 옷 입은 공격수가 맨 앞에 가운데가 황희찬이에요. 황희찬 선수인데 결과적으로 황희찬에게 줬잖아 볼을. 근데 기가 막히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예. 강인이가
왼쪽 저기 이태석 있던 자리 그죠? 네. 왼쪽 사이드 이태석의 몸의 방향과 시야를 저쪽으로 줍니다. 네. 선수들이 다 쏠려 있을 쪽으로. 속인 거죠.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놓쳐 멍 때리고 있어 오만 애들이. 그런 상태에서 페이크를 눈으로 준 다음에 그거를 몸을 돌려서 왼발로 찔러준 거야. 기가 막히네. 소름 돋습니다 이거. 저게 거기다가 오만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5명 있는 거예요. 그 5명 사이로 찔러준 사이로 거예요. 들어간 거잖아. 예. 저거 BBC MOTD에 상사 분석할 때 그렇죠. 이렇게 있는 선수를 동그라미 바보 만드는 껴놓고. 동그라미 있는데 이 그럼요. 사이를 가로질렀다. 이거 예.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저게 그냥 보면 홍보 패스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안 보여요. 평면각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저렇게 5명 서 있으면. 특히 앞에 한 명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저건 진짜 천재 선수도 아니면 안 보이는 그렇지. 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기성용 선수가 나와서도 그랬지만 나도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의 표현이 미드필더들 보면 저렇게 한 번, 두 번을 건너서 패스하는 선수는 공간 지각 능력이 다르다는 거야. 시야가 시야가. 트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당연히 평면으로 보지만 저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맵을 내려 찍어서 본다는 거죠. 마치 드론 띄워서 경기장 보는 것처럼 우리가 피파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쵸, FC 그쵸. 모바일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카메라 시점에 다르. 그렇지. 그렇게 보고 줄 정도의 어떤 이 감각이 좋은 선수예요. 야, 일단 기가 막히게 찔러주고 나 인정. 그리고 황희찬도 저거 칭찬해야 돼요. 터치. 황희찬도 저기 왜 그랬냐면 그 백성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다음에 이강인 들어오면서 황희찬을 이제 왼쪽으로 돌려요. 돌리잖아. 오른쪽에서 안 되다가 돌리니까 역시 저 위치에서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건 저거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야. 처음부터 황희찬을 저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썼으면. 그렇지. 저기다가 이제 오른발 뒤꿈치 터치 예술이었고. 그렇지. 예. 이게 이 장면이 뭐냐면 강인이가 줬는데 그걸 뒷발로 딱 쳐가지고 툭. 자기 약발이 또 왼발로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우와 이강인 오 역시 황희찬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두 선수의 재능이 번쩍이는 장면이 있는데 솔직히 이 장면 빼고 후반전은 확실히 그래도 강인 선수가 있을 때는 예. 우리가 몇 개 이게 우리가 오 몇 번 하잖아. 근데 그게 개인의 능력으로 시야를 확보해서 주는 연결들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거 왜 만드는 게 없지? 패턴 플레이에 패턴 플레이가 없잖아. 예. 사실 그게 클린스만호 때부터 이어져 온 거잖아요. 클린스만호 때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 그 패턴 플레이로 만들어낸 게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골이 세트피스나 페널티킥이었다. 그것도 막판에 예. 안 됐을 때 막 그렇죠. 우겨 넣어가지고 이긴 거 아니야. 힘으로 찍어가지고 키로 놓고 막. 맞아. 예. 그때 그 만들어서 넣은 골이 한 골인가 두 골밖에 없었잖아. 아시안컵 내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그렇게 정말 후반전은 이강인 선수만 보이는 그런 플레이였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저렇게 막혔을 때 좀 변화를 준다든지. 그리고 오늘 풀백 같은 경우도 풀백이 죽어버리잖아. 이태석 왼쪽에 오른쪽에 서령우. 근데 후반전 그래도 약간 서령우가 좀 괜찮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오만이 마음 잡고 저렇게 내려가서 밀집 수비할 때 결국 풀백이 풀어줘야 되거든. 아니 네. 패턴으로 푸는 거야. 맞아요. 그 패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방 압박을 해서 거기서 끊어서 과감하게 간다든지. 근데 라인도 애매하다? 풀백 전개도 애매해. 이러니 수비가 찢어지나? 아니 사이드로 가든지 전방 압박을 해서 수비를 찢어야 가운데서 공간이 나오니까 가운데 선수들이 뭐라도 하지. 저렇게 풀백이 못 찢는데 뭘 해? 이러니까 아까 보부지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 이거는 재능 축구다. 선수에 의존하는 거다. 즉, 그러니까 난 근데 그것도 웃기다. 오만을 상대로 해서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찍어 눌러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보면서. 그렇죠. 야 이걸 우리가 전술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느낌은. 그러니까 하여튼 전술적인 세련미는 없어. 예. 트렌디하진 않아. 사실 오늘 경기의 유일한 수확은 이강인이 삼선에서도 대표팀에서 통한다. 마치 후방 플레이메이커, 예, 그러니까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예전에 예. 필로가 했던 역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물론 그 파리 생제맹에서도 미드필더로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긴 하잖아. 메짤라로 나오긴 하잖아. 쓰리미들에. 근데 이렇게 그 대표팀에서 투미들에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황인범 없을 때 이강인 이렇게 내려서 쓸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 보여준 거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보여 이강인 선수가 다쳤단 말이야. 예, 그렇죠. 그것도 크게 다쳤단 말이야. 결국은 그 부상당한 장면 혹시 있나요? 이게 발목 찝혔어요. 수비하다가. 접질렸죠. 겹질렸어요. 찝힌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발목 살짝 나오지만 부어오른 것 같아. 그리고 엎혀 나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요르단 경기는 무조건 못 뛰고요. 이건 아마 정밀 진단 하겠죠. 난 파리에서도 여파가 있을 것 같아.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지.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선수 또 저렇게 막 선수의 재능 끌어올려서 하다가 이강인 부상돼서 나가니까 또 아무것도 못해. 예. 와,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이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항상 뻔해. 그냥 9번 스트라이커 위치 놔두고 오늘은 주민규 선발, 후반에는 뭐 오세훈, 수비형 미드필더 뭐 박용호 아니면 뭐 그런 선수. 뭔가 이렇게 상황과 그 상대에 맞춰서 변화를 세끈하다 이거. 갈아 끼우기. 뭐 그런 게 없고 금방 얘기처럼 그냥 그 포지션의 선수를 그 선수로 갈아 끼우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해. 나 간다니까. 푹 치면 그렇죠, 가. 오늘 비겼다고 못 가는 건 아니야. 가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역대급 이번에 유럽파가 몇 명이면 여태껏 전력인데 사실. 이 전력 가지고 이런 정도 축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훨씬 더 멋진 축구. 우리 응원하잖아. 죽어라 응원하자. 그리고 월드컵 본선하면 다 죽어라 응원할 거 아니야. 근데 좀 멋지게 싸워야 될 때 온 거 아니야, 우리? 저 정도 멤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당장 요르단 경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강인 못 뛰는 상황인데 황인범도 오늘 명단 지어야 됐잖아. 예. 그 명제였죠 오늘. 황인범을 설마 끌었을까? 끌었을 것 같아요. 선발로. 사실 나는 강인도 좀 너무 빨리 생각보다 투입하면서 그렇게 물론 된 위치도 거죠. 약간 내려와서 수비적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겹질린 건데 예. 큰일 수비하려다가 접질렸죠. 이강인 선수가. 났다 이거. 그 이제 백승호 선수도 부상이니까 아마 그러니까 미드필더 백승호도 미드필더가 지금 전면에. 그러네. 그러면은 지금 박용호하고 원두재하고 황인범 이렇게 세 명인 거거든요. 근데 쪽. 황인범도 어쨌건 부상해서 막 회복한 거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미드필더 추가 발탁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팀에. 이동경이 오늘 명단제가 되긴 했는데 이동경이 있긴 있죠. 있긴 있어도 이동경도 약간 좀 VS 근데 거기 좀 그런가. 이선에 좀 네. 가까운 선수니까.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명단제에 됐던 선수들이 누구였죠? 아예 해뒀던 엄지성, 이동경, 정승현, 황재현, 황인범. 돔플레인. 그러면은 어쨌든 미드필더 유형은 황인범이네. 그래서 아까 끌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끌었으면 또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저도 전술적인 해법? 그러니까 뭐 그런 맛이 있으면 안 되나? 좀 나는 좀 이게 좀 나도 좀 이렇게 사실 막 그냥 재밌게 보고 싶은데 이게 좀 요즘 사람들이 축구 많이 보시잖아. 나도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왔고 뭐 여기 축구 다 엄청 막 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전술적인 눈이 높으셔 다. 그래서 딱 보면 저게 어떤 축구를 하는 거구나 이걸 안다고. 근데 그런 트렌디한 맛이 없어. 아니 그리고 당장 그 지난 주말 마인츠 경기만 보더라도 아미디 일찍 퇴장당하니까 바로 이재성 내려가지고 플레이 잘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명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도 2대2 무승부 기록했거든요. 그것도 상대 팀도 프라이브루크로 강팀인데 그런 게 없어요. 좀.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전술 코치도 붙인 거잖아. 포르투갈 출신인가? 그렇죠. 맞나?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 아르모. 출신? 예. 난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 전술의 능력을 좀 도와달라고 부른 건데도 뭐 여전히 전술적인 능력이 채워지질 않네요. 오늘도 극명했죠. 자, 오늘도 쉽게 말해 의존 축구가 너무 극명하게 나왔죠. 오늘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축구면. 뭐 원래 사실은 뭐 해조 축구, 의존 축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 가끔씩은 그냥 이렇게 밈처럼 쓸 때도 있긴 있지만 이 정도 축구면 그건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강이 혼자 그냥 하드캐리 해버리는 축구고 이강이 빠지면 또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선수 막 죄다 이렇게 쓰러져 버리고 오늘 뭐 잔디 얘기를 할 거야? 뭐 얘기를 할 거야? 잔디 심판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돼. 그거 너무 그런 거야. 오늘 많이 뭐 잔디였대요. 뭐 심판이 그건 그냥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오늘 경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 진짜 너무하네 진짜. 나 그래서 우리 아까 그랬잖아. 뭐 3대1, 4대1, 난 2대0. 야 무조건 오만은 이겨. 그러니까 쉽게 가자. 쉽게 갈 거야 했는데 이게 안 되네. 근데 계속 어쨌건 홈에서 오만한테 못 이긴 것도 처음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러겠지. 다 이겼으니까. 네, 5만 그래, 원정 가서 그래. 쇼크 당한 거 말고는 다 이겼어. 그러니까요. 원정에서 쇼크니까. 요르단은 더 전력적으로 더 좋을 텐데. 물론 뭐
요런한테 이길 수 있지 사실. 아니 나는 클린스만이 우리에게 준 학습효과 그런 거잖아. 어떤 팀을 만나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교훈이지, 교훈. 교훈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언제부터 뭐 사실 요르단 언제부터 오만을 걱정해서 사실은 이겨야 되는 팀이지. 멤버 좀 다 불렀는데.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하잖아. 근데 보면 아니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자. 보호지가 한번 얘기해줘. 아까 입중계할 때도 얘기하던데. 지금 우리가 3차 예선 하고 있는 거잖아. 3차에서 전반적으로 속 시원했다. 없어요. 모든 경기가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처음 그가 팔레스타인전도 무승부였고요, 0대0. 영대 무승부였나? 예, 그리고 이제 오만 원정 있잖아요. 추가 시간. 그거 그냥 1대1로 비기는 경기를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멱살 잡고, 그것도 손흥민 선수도 기억난다. 멱살 잡고 1골 2도 몰려가지고 3대1로 이긴 거였거든요. 역사 그것도. 캐리했지.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요르단전도 사실 그때 이제 황희찬 선수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고전하다가 황희찬 선수 부상당하고 엄지성 들어와가지고 기점 패스 넣어가지고 한 골, 그리고 또 이제 그 엄지성도 부상당해서 배준호가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한 골 만들어내면서 2대0으로 이겼던 거였고요. 이라크하고의 홈경기는 진짜 난타전 끝에 3대2로 신승 거뒀었고, 이게 용인에서 있었던 경기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쿠웨이트전 원정에서도 그때도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3대1로 이겼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들이 다 실점이 있고요. 일단 7경기 실점이 있다. 중에 2경기 빼고는 전부 다 실점이 있고, 그리고 또 어쨌건 2골차 이상으로, 3골차 이상으로 승리한 경기가 없어요. 한 경기도.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들 중에서 가장 대진운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상대 팀들의 전력이 가장 떨어지고 시드가 약간 좀 그렇게 걸렸는데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라던가 결과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 홍명호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되는 거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그 과정이 공정했느냐.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전술적인 능력이 감독으로서의 그야말로 경쟁력이 월드컵 본선에 통할 것이냐. 이건 두 개의 별도의 논의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선임 과정이 뭐 공정했느냐, 적절했느냐 이거에 대한 당연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적도 받았고 또 축구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좀 지적을 했던 거죠. 뭐 홍명호 감독 개인의 무슨 뭐 이거는 다른 문제야 그거는. 근데 감독 선임하는 과정이 공정했느냐의 문제였는데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제가 하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냥 감독으로서의 경쟁력도 난 모르겠다 솔직히.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시원스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멤버 갖고 저 정도 경기력 보여주면 안 되지. 아 이거 뭐 사실 오늘 지진 않았지만 이게 오만 쇼크지 뭐야. 그렇지. 이게 오만 쇼크죠. 홈이니까. 그렇죠. 원정이 아니고 홈이니까 오만 쇼크인 건데, 어쨌건 뭐 홍 감독님은 그 얘기 하겠죠. 김민재와 이제 황인범의 부재를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요. 뭐 오늘 선수들도 못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선수들 못했어요. 내가 그랬죠. MMO 같은 게 못했다는 얘기해도 전체적으로 뭐 좋았다고 할 수 없어. 이 경기를 갖고 어떻게 선수를 칭찬합니까? 선수 못했어. 오늘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제외하고 그렇잖아. 칭찬받을 이강인 선수 선수 혼자 없죠. 다 해독해를 했다고. 나머지 다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건데 내가 얘기는 아무리 선수들이 못해도 오만과 비교해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질 선수들이 얼마나 되냐고. 그렇죠. 내 얘기는 그거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선수편 들 마음도 없어 난. 그래서 이강인만 얘기했잖아. 잘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냥 어쨌든 그냥 총량을 굳이 숫자로 해서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아닐까? 뭐 우리가 100이면 한 7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5만은. 이 정도 힘으로 눌러서도 이겨야 되는 건데 이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 그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뭐가 없으니 이렇게 되냐 않냐는 거야. 그리고 어디 전쟁에서 졌는데 장수가 저 군사 탓을 합니까? 물론 오늘은 비긴 거긴 하지만 선수 차출의 문제다. 아이 참.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경기 끝나고 어떤 멘트가 나올지. 나 오늘 되게 저런 얘기 하지 않을까? 평범하게. 그러니까 원래 하던 뭐 우리 선수들은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했고 결정력이 좀 부족했다. 집중력이 좀 떨어졌고 부상이라고 하는 불운이 좀 겹쳤다. 전 이틀 안에서 얘기하고 정확하죠? 그럼 이제 기자들이 그거 물어보겠죠. 이강인 선수의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좀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네. 할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황인범 선수 다음 경기 나올 수 있냐 하면 체크해 보겠다. 저는 이 이상 어디게 더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여하튼
특히 이강인 선수, 백승호 선수 부상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백승호 선수도 지금 버밍엄에서 한창 좋아요. 그 무슨 결승전 올라가 있잖아. 예, EFL컵 네 트로피 결승전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백승호 선수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출전 시간이 유럽파 선수 중에 가장 많아요. 김민재보다 많아요. 한 3,000분을 넘긴 선수가 딱 2명이거든요. 백승호와 김민재요. 근데 이제 백승호 선수가 많은 이유는 원래 하브리그가 경기가 진짜 많잖아요. 많죠. EFL 트로피까지 있어가지고 팀도 많고. 그래서 백승호도 최근에 부상이었어요. 아, 그래? 1월에 부상이었어요. 1월에 부상 후 좀 빠져 있었어요. 아, 백승호 부상이었나? 예, 그랬다가 복귀해가지고 최근에 좀 다시 경기 폼이 올라온 쭉 거야.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골 넣고 한 거거든요. 폼 끌어올려서. 그러면 어쨌든 선수들이 조금 그런 부상 체크나 이런 것도 그래서 아까 예. 햄트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잖아. 순간적으로 힘 잘못 쓰다 그런 경우가 있고 피로 누적. 근육 자체 피로가 누적됐을 경우. 1월에 부상 후 한 3경기 정도 빠졌다가 복귀했던 거였거든요.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 백승호 선수도 좀 부상 안 컸으면 좋겠고 이강인 선수 또 걱정이네. 걱정이네 진짜. 진짜 나 모르겠어. 아까 저희가 보기에는 발목이 좀 많이 부어 보였어요. 저 걱정이다. 이게 당연히 우리 대표팀 선수 그 본인에게도 문제지만 파리도 여하튼 물론 뭐 체계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고 지금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8강 가 있는데 중요한 일정들이 가 남아 있는데 아니 좀 이게 뭐 특정 난 뭐 감독을 얘기하고 모르겠어. 난 머릿속에 내 있진 않으니까. 이 정도 멤버면 좀 우리도 트렌디한 감독 좀 써서 한번 해보면 안 돼? 나는 내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 월드컵 관련해서 내가 딱 한번 맞았던 이야기 내가 얘기하고 해줘. 기성용 선수가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 얘기인데 자기도 월드컵을 많이 뛰어봤고 유럽에도 많이 뛰어봤지만 이런 거야. 우리 지금 이 정도 멤버가 있으면 이 정도 수준 소속팀이 그 정도야. 유럽파가 막 대표팀의 3분의 2가 돼. 예를 들어서 주전이. 그러면 기성용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이 정도 멤버면 이제 더 이상 숨는 축구 하지 말고 물러났다가 하는 축구 말고 과감하게 하자. 아니 우리 축구 막 전술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만들어 나간 축구도 해보고 그래서 사실 벤투 감독이 그거 갖고 박수 받았던 거잖아. 사실 처음에 이게 될까 하다가 박수 받았잖아. 그러면 사실 이었어야지. 그런 축구 됐잖아. 예를 들면 처음에 사실 나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잖아. 처음에 했다가 되니까 되네요. 힘든 길이라고 봤는데 되네요. 그러면 어려운 길을 넘어갔으니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흐름을 좀 이어가서 이런 축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트렌디하던 축구가 다시 좀 후진 축구로 가는 거잖아. 솔직히 클린스만은 말도 안 됐고. 그렇죠. 그럼 맛이 없어 맛이. 이 정도 멤버면 좀 더 가야지. 일본 이겼지. 일본은 거의 확정 아닌가? 네. 확정이야. 확정이지. 근데 경기를 이렇게 져버리면 뭐 지적할 것 뭐 어떻게 말해야 돼? 비길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진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를 이렇게 내용과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면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뭐 이건 외국인 감독이고 국내 감독이고의 문제도 아니죠. 사실 이정효 감독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트렌디한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짜 제대로 저울질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뽑았어야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실점을 할 때 이강인 선수 다쳤다고 선수들이 다 경기를 멈춰가지고 실점을 한 거다. 그럼 아까 뭐 부호지가 뭐 바로 지적했죠. 쓰러졌다고 바로 멈추면 어떻게 하냐. 끝까지 그러니까요. 플레이를 그죠? 하고 네. 그다음 선수를 케어해야지. 그렇죠. 그건 다 멈칫한 거는 그거는 정말 선수들 잘못한 거야. 그 부분은. 제가 뭐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었고 지난번 과정에서 모든 감독에게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를 하면 괜찮아.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제일 좋다고 뽑으면 됐다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저 그렇게 과정을 해서 뽑았으면 내가 뭐라 그래. 내가 전력공학을 이렇게 뽑았으면 평가받으면 돼. 그러면 결과로 평가받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잖아 축구가.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던 건 이런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감독들을 모두 플랫하게 놔둬놓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PPT 받고 똑같이 뭐하고 똑같이 해서 했느냐. 집 앞에 찾아가서 뭐 한 거 말고 예를 들면 그게 뭐 이정효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제가 뭐 특정인이 되고 안 되고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저는 좋은 감독이 오면 돼. 왜 누군가에게는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누군가에는 기회를 안 주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겁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물론 가죠. 예. 갑니다. 지금 뭐 승점 차도 끊고. 지금 근데 이라크랑 쿠웨이트가 오늘 경기를 홈에서 하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이 또 요르단 홈에서 하거든요. 이번에 두 팀 다 이기면은 이라크와 요르단이 이기면 예, 그러면은 14점과 12점이니까 우리랑 1점 차, 3점 차. 그리고 요르단과 맞대결이잖아요. 우리 요르단과 맞대결이에요. 아 근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요르단 경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진짜. 아 진짜 요르단이 오늘 홈에서 이기면은 그러면은 진짜 한국전에 거의 뭐 되게 쫄리겠네. 갑자기 예. 쫄리겠네. 사실은 나는 그냥 편하게 보려고 이번 예언전은 아, 그냥 편하게. 나도 그렇잖아. 예. 편하게 보자. 저도 이번에 이러고 다음 6월에는 조금 로테이션 돌려서 그래. 딱 어린 선수들도 쓰고 써보고 뭐 한번 테스트하자. 시험도 해보고. 이런데 그럴 여유가 안 생기게 됐어요. 왜 저희가. 이런 데도 비판 안 하는 거야? 아, 다른 나라 같으면 난리나 이렇게 축구하면.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가 전술적으로 더 짜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니도 대표팀에서 어떻게 더 잘 쓸지를 고민해야 돼. 내가 봐서 소니를 정점에 놓고 하는 게면 안 돼요. 그렇잖아 솔직히. 이제 소니의 활용도 대표팀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돼. 그냥 딱 쓰고 잘해봐 이거 안 돼. 뭐 아, 뛰어봐 이거 안 돼요. 내년이면 또 한 살이 더 먹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이 고민을 한참 더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의 이 선수들을 버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조합을 짤 것인지. 그냥 그동안 왼쪽 오케이 프리롤 뭐 보란치 원토 이거 안 돼. 조리를 잘해야지. 우리 월드컵 아무리 본선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월드컵 쉽지 않아요. 쉬운 팀이 없어. 한국보다 잘한 팀이에요. 냉정하게. 자, 요거는 뭐냐면 야, 이거는 저게 저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진짜. 그냥 보이기에는 좀 보이게 이쁘게 이쁘게 하기- 보인 거지? 예. 그래서 그냥 급하게 다 심은 거죠. 저 무슨 베개라 그 푹신푹신한 베개 있잖아요. 그 무슨 베라고 그래.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났는데 저거 너무한다 진짜. 그러니까 저게 지금 때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린 거죠. 그렇죠. 못 들려버리는 잡아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는 게 뭐 잔디 때문에 졌다 못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그런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잔디도 안 좋았다 이런 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그랬잖아요. 잔디 탓하면 안 된다고. 이걸 무슨 잔디 탓을 해.